안녕하세요.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입니다. 우리가 10월 30일 시험을 대비로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요. 따끈따끈한 자료들만 모아서 적중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30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휘들 그리고 문법적 포인트들을 전부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5입니다. 자, 일단 파트 5 문제에서 일단 품사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그죠? 매 시험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건 뭐냐면 바로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 일단은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왜 가능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each라고 하는 한정사가 나와 있고요. 그 빈칸 뒤에는 cover이지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형용사 어휘에서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A번도 형용사지만은 C번도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reliable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안정적인 이런 뜻이고요. 반면에 reliant 같은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뜻이죠. 그래서 의존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일단 renowned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뉴스페이퍼 컴퍼니가요. 유명하대요. 그렇죠? 근데 유명하다고 하는 것 치고 부정적으로 유명한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커버리지, 보도. 뭘 보도하냐면은 국내 행사들. 국내 행사를 보도하는 거에 있어서 유명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도하길래 유명할까요? 답은 A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문법적으로 필요하나 형용사 어휘가 두 개가 나와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요. 자,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형용사 정리들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전부 다 형용사가 맞습니다만은 각각의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careful, 여러분이 알만한 어휘죠. 세심한. 반면에 caring은 동명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은 형용사인데 뜻이 보살피는이 되는 거고 informative, 유익한. 그리고 나와 있는 informed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거는 informed인 반면, 그렇죠? 신입사원이 세미나에 갔더니 그 내용이 어땠다? informative 했다고 말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worked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worked라는 단어가 이 전체 문장에서는 동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다가 내가 뭘 넣어야 할 것인가. 맞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동사 뒤에 빈칸이 뚫리면 그 동사의 성격을 보고 푸는 건데 지금 보시는 동사는 수동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동사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큰 개념상 타동사 혹은 자동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명사 아니면 부사가 되는 거니까 선택지에서 명사션 또는 ly 부사 정도가 정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사, 타동사를 일일이 다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해서 풀어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C를 고를 거면은 이게 명사기 때문에 뜻이 뭐뭐를 그래서 이거를 work, 일하다 또는 얘를 고르시면은 뭐뭐 하기이기 때문에 이거 하게 일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서 풀었을 때 협동을 일할 수는 없지만 협조적으로 일하거나 협력적으로 일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D가 됩니다만 우리가요. 동사를 볼 때 자동사랑 타동사라는 거를 지금 시험 직전에 다 외우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 자동사를 조금 외운다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걸 보시면 자, 자동사 정리인데요. 이번 시험에 나올 것으로 보는 자동사들입니다. 일단은요. 자동사만 이렇게 walk, rise 이렇게 외우시면 그 뜻이야 외워지겠지만 정작 그 빈칸에 적절한 동사를 넣거나 뒤에 오는 단어를 넣을 때 조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 외우실 때는 뒤에 플러스에 써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외우시면 좋다는 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하겠어요? 일할 때는 그렇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함께 일하겠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일하겠습니까?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대기업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은 일합니다. for 대기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일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책이 있겠죠. 그래서 as라고 쓴다던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사를 외우실 때 뒤에 있는 표현과 같이 외우시면 적용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또 설명 보면요. 자, 이번엔 부사 자리인데요. 방금 우리가 푼 문제 같은 경우는 부사가 정답이 맞았는데 자동사 뒤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뭐뭐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 두 번째, have와 pp 사이에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동사 같은 경우는 화려하죠. 워낙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라던가 ing라던가 pp가 와도 부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도 부사가 들어간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빈칸 앞에 있는 단어랑 뒤에 있는 단어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다가 부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에 부사인데요. 뭘 말하는 거냐면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라는 게 만약에 이 문장의 본동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어를 쓰는 게 맞죠. 주어 동사. 그렇죠?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을 줘요. 원형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복수 동사라는 얘기죠. 복수 동사를 준 상태에서 보기에다가 명사랑 부사를 주는데 그 명사가 뭘로 나오냐면 단수 또는 불가산 명사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명사를 넣어서 주어 동사를 만들고 싶더라도 실패하게 되죠. 왜냐면 수일치가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비로소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거는 바로 명령문이 되는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명령문 구조에서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푸셨던 게 이제 이건데요. 자동사 뒤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전한 절, 문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의 포인트는 그 빈칸 뒤가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미 끝난 상태에서 빈칸에도 부사, 빈칸 뒤에도 부사, 부사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나왔을 때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동사랑 부사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래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품사인데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빈칸 뒤에 18 tons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명사가 나오면은 사실 그 앞에다가 형용사 같은 거 쓰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반면에 명사 앞에다가 부사를 쓰는 거는 원칙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 앞에 부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정답이 놀랍게도 A예요.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명사 앞에 부사가 들어갑니까? 자, 왜 그런 거냐면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이 명사들, 즉 숫자나 수치화되어 있는 명사들 같은 경우는요. 앞에 대략적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사와 이 명사의 관계가 뭐냐? 문법이냐? 아니죠. 문법이 아니고 일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서 보셨을 때 approximately 18 tons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죠. 약 18톤 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하는 말과 명사 그 중에서도 숫자와 수치들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부사를 보시면은 only나 just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 앞에 들어간다.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은 오직 이 대상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이 대상만 가능하다. 이 대상만 뭐 그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쓰는 경우는 이분 특정 대상인데 어떤 경우냐면은 심지어 얘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사들은 예외적으로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allow 동사가 나와 있고요. 빈칸 뒤에 time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럼 빈칸 자체는 여러분이 형용사를 쓰고 싶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맞죠? 그 상태에서 보기를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죠. 뜻이 똑같잖아. 맞아요. 뜻이 똑같거나 비슷하죠. 자, 왜 나온 거냐면요. 나름대로 얘네가 품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동기를 좀 만들어 드리면요. 자, 우리가 돈이 없다. 영어로 말할 때 I have 뭐뭐 money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뭘 넣고 싶으세요? 보기 4개 중에 I have no money, not money, non money, neither money 중에 그렇죠? no money죠. 그래서 I have no 이런 말 생각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돈이 없다를 다르게 말하면은 I do 땡땡 have money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른다 그러면은 그렇죠. I don't not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노랑 낫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노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명사 앞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형용사 자리에다가 노를 써주는 거고, 반면에 낫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소위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는 보시면은 명사 앞이니까, 즉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답은 노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빈칸 앞에 테스트가 있고 빈칸 뒤엔 투데이. 뭐 요 정도는 문제 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이 콤마까지가 하나의 부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나와 있는 게 하나의 메인 센텐스, 주 문장이 되는데 is asking이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될 것이고, 앞에 있는 Dr. Come 이게 주어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동사 뒤에 나와 있는 게 좀 그쵸? 좀 특별한 게 나와 있어요. 대신 나와 있는데 that부터 해서 그룹까지가 굳이 말한다면 목적어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원래 영어에서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대시 나오면은 그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한 절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은 동사잖아요. 동사가 있어야 그걸 축으로 완전한 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that 뒤를 보면 the tes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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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동사가 아직 없어서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that과 완전한 절이 하나가 돼서 이게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나름대로 동사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이 있을 거냐면 빈칸 뒤에 보시면 여기 toda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today가 있는데 today는 여러분이 봤을 때 왠지 명사 같지만은 시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넣을 동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동태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A번 수동태 맞아, B번 능동태야, C번 능동태야, D번도 보시면은 비록 비동사가 있지만 ing니까 능동태야. 그러면은 네 개 중에 3개가 능동태이기 때문에 A번을 고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게 왜 근데 B가 나왔죠? 차라리 is가 맞지 않아요? 맞죠? 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답은 일단 A가 맞습니다만 뭐 is 대신에 B를 쓴 게 그냥 우연이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구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5가지 중에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를 쓴 상태에서 뒤에 대절이 나오면은요. 그때는 should가 원래 들어가야만 이 주어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깡패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명령할 때도 이거 해라 이러면 안 되고 이것 좀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hould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을 해버리면 뒤에 뭐가 남냐? 덩그러니 동사 원형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A번 같은 경우는 is repeated였으면 오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A번처럼 나와야 should be repeated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A번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그 스킬을 알려드리면은 대절 동사 자리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만들면은요, 사실상 동사 원형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넣을 때 그게 대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가 맞다면 여러분은 한번 원형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명사 나와 있고 빈칸 뒤에 투동사,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풀기 좀 애매하니까 전체 문장을 봤을 때 한 문장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하나가 부족한데 바로 동사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동사라는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은 보기에서 수일치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일치로 정답이 나와주면 고맙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요구하죠. 그래서 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태로도 안 풀리는 아주 극소수의 경우들은 시제까지 볼 때도 있죠. 그래서 수랑 태랑 시제를 다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전에 A번은 논외가 되죠. 왜 그러냐? A번은 동사가 아니라는 거. 왜 아니냐면 ing로 끝나거나 또는 ed, 그러니까 pp 형태죠. 그래서 ed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참고로 pp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가지 형태를 끝나는 경우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to로 시작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투동사로 나오는 경우도 동사가 아닌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 뒤에 ing가 붙거나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은 무조건 동사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동사의 스펠링이 ed인데 만약에 그게 pp가 확실하다면 그런 경우면은 동사가 또 아닌 거고.
그래서 1번은 일단 A번은 일단 동사가 아닌 거고 남아있는 것 중에 여러분 동사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먼저 수일치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S가 붙어 있어서 나름대로 헷갈려 보이지만은 대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단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기에서 여러분은 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복수가 오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B번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C랑 D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건데 태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려워 보이죠. 왜냐? 태로 문제를 풀려면은 두 개의 보기가 태가 달라야 되는데 보시면 태가 같거든요. 그럼 태로는 안 풀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달라야 그걸로 푸는 건데 같으면 못 풀죠. 두 개가 다 정답이거나 두 개가 다 오답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제를 봐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제 근거가 어디냐면 over the past few years. 여기서 포인트는 왠지 past few years 하니까 past란 말 자체가 last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last랑 past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last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시점을 말을 하는 건데 past 뒤에는 기간이 와요. 그러면은 지나온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굳이 말한다면은 개념상 과거가 맞긴 맞지만 past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점을 말한다기보다는 기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동사도 이게 딱 점을 찍는 동사라기보다는 이게 좀 늘어지는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뭘 쓰냐? 바로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시제 때문에 두 개 보기 중에 답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로 하나가 지워졌고 태로는 안 지워졌지만 시제로 지워져서 답이 C가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리된 걸 보시면은요, 각각 시제와 함께 쓰는 부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는 지금처럼 동사 시제를 고를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동사 시제를 거꾸로 제시할 테니까 그 제시된 동사를 보시고 부사를 고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쭉쭉쭉쭉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빈칸 앞에 R&D 팀, 그렇죠? 명사 있고 빈칸 뒤에 the newly developed wireless 잘 모르겠으니까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콤마가 있었고 여기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앞과 뒤에 이렇게 절이 나와야 되는 건데 더라고 하는 단어부터 해서 yesterday까지 보셨을 때 아직 이게 하나의 절이라고 하기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동사를 볼 때 수일치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보는 게 맞겠지만 일단은 A번은 논외죠. 왜냐? ing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ing로 끝나는 거, to로 시작하는 거 동사 아니고요. 그리고 ed 형태인데 여러분이 꼭 ed 형태란 느낌만 갖지 마시고 pp가 맞으면은 그것도 동사가 아닌 거고 그럼 남는 게 B번, C번, D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보셨을 때 B번과 C번이 일단 수가 다르다는 거 그럼 일단은 D는 모르더라도 B나 C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가 달라야 수로 풀릴 거고 그죠? 태가 달라야 태로 풀릴 거고 시제가 달라야 시제로 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보셨을 때 일단 수일치를 먼저 보긴 보는데 B번, C번이 그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지워지는 건 확실한데 앞에 보시면 R&D 팀 이건 단수죠. 그러면은 일단 복수인 C가 지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를 보는 건데 B번과 D번을 보시면은 태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태가 다르죠.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제까지 굳이 보지 않더라도 태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를 봤을 때 B번은 말 그대로 수동태, 반면에 D번 같은 경우는 수동태 반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능동태. 그렇죠? 이때 기준은 뭐냐면 빈칸 뒤에 있는 단어가 명사, 즉 목적어가 되냐 안 되냐. 지금 뒤에 있는 거는 목적어라고 할 수 있죠. 스피커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보다는 D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이제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라는 벗을 통해서 양쪽에 절이 있는데 두 개의 동사가 있죠. 여기 하나 동사가 들어갈 거고 여기 하나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근데 둘 다 어때요?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보통 시제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제가 나와주면서 말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마지막 힌트 중에 하나는 yesterday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D를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전치사 있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형용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형용사 모양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뭐뭐 셔츠, 뭐뭐 풀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형용사가 내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형용사가 없을 때는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녀석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모양상 ing 형태의 부사도 있고 pp 형태, 스펠링상 ed라고 보실 수도 있죠. 맞죠? 이게 분사가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둘 중에 보기가 하나만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쉽게 고르시면 되죠. 그 하나를. 근데 두 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개가 다 나오는 경우들은 여러분 해석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답이 그래서 일단은 ed 형태인 A가 되긴 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싱어라고 하던가 또는 숙련된 또는 능숙한 싱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B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투동사도 왠지 형용사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얘를 여러분이 정답으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명사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ability to do, 그렇죠? attempt to do, plan to do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명사 앞에다가 쓰는 걸로는 B번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분사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분사인데요.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게 원래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다 외운다는 건 아니고 10월 30일에 나올 수 있는 걸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ed 형태의 분사이고 각각의 뜻이 써 있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외우시면은 실제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적절한 명사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구체적인 정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갖다가 파트 5에서 문법 문제 하나 맞추려고 외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독해를 위해서라도 외우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꼭 한번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고 그 뒤에 더 한정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이 빈칸에다가 명사를 고르고 싶을 수도 있으나 이것 때문에 명사를 실제로 고르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거냐면 그 뒤에 이미 더하고 used diet drink라는 명사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럼 학생이 궁금할 수 있는 거는 아니 그런데 명사가 이미 있어도 명사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명사 두 개 만들어서 복합 명사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복합 명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정사가 있으면 명사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전치사 하나만 고려하시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전치사와 뒤에 한정사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좀 더 쉬워지거든요. 자, 왜 그런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한정사가 나오잖아요. 빈칸 뒤에. 그러면은 이 한정사 앞에 올 수 있는 것, 앞에 올 수 있는 것들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정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좀 많은 편인데 한정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확 줄어들거든요. 뭐가 올 수 없냐면 한정사 뒤에는 한정사 앞에는 명사가 올 수가 없고요. 한정사 앞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정사 앞에는 형용사 역할을 할 분사도 오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한정사 앞에 오는 게 아니고 한정사 뒤로 와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로 요 더라는 요 한정사 있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은 보기에서 A번 지워지고 D번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A번이 아까 설명드렸던 분사고 D번이 명사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두고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B번 같은 경우는 ing지만은 C번은 iz로 끝난 동사거든요.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다 여러분이 동사를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지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치사 문제 풀 때 단순히 전치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정사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왜 그런 거냐면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정답으로 할 때는 그 뒤에 한정사를 줘야만 우리가 나와 있는 보기들을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있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동명사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장 가서 자주 볼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전치사, 한정사. 그래서 의외로 될 만한 것들이 싹 다 지워져요.
이거에 대한 주범은 바로 이 한정사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 지원인 상태에서 그나마 이해는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전치사와 한정사 사이에 동명사가 정답이라고 외울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 한 김에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동명사 자리 정리했는데 방금 푸셨던 거. 전치사와 한정사 사이에는 동명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정사가 안 나오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막 형용사도 되고 분사도 되고. 근데 한정사가 등장하자마자 사르륵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동명사는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recommend부터 해서 discontinue가 전부 다 동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동사 뒤에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갖다 여러분이 이 4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될 빈출 동사입니다. 이 4개의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자, 또 해보면은 마지막 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를 주어 동사 관계로 말을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 그런 거냐?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다? 이거는 뭐 우리말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보시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빈칸에 동명사가 들어가서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딸린 명사가 단수든 복수든 간에 상관없이 단수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를 넣어줌으로써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주어는 주어인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화가 되면서 수일치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동명사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 써놨죠. 동명사 뒤에는 99% 목적어가 온다. 왜 그런 거냐면 동명사 안에 들어있는 그 동사가 웬만하면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특정 타동사 뒤에는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다. 이게 바로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 동명사 주어 역할 시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마지막 거죠. 그래서 동명사가 들어가는 순간 그 뒤에 뭐가 오던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번 문제 보시면은요. 빈칸 앞에 명사가 있고 빈칸 뒤에 명사가 있고 잘 모르겠으니까 전체를 보시기도 보셔야 되고 보기를 보면은 전치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파킹 스페이스, 주차 공간, 그다음에 빈칸 뒤에 있는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 그럼 둘 다 결국 뭐냐면은 장소라던가 위치의 개념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단어를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C랑 D 같은 경우는 아마 안 고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between 뒤에는 A and B가 온다거나 between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는 게 있고 among 뒤에도 between과 의미가 비슷하죠.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 역시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A나 B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건데 B 같은 경우는 왠지 좀 애매모호한 거죠. 다운 하니까 이렇게 막 아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왠지 언더 같기도 하고 다운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업의 반대 말이죠. 업이라는 게 뜻이 뭐겠어요? 위, 로. 다운은 아래, 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다운 고르시면은 이 두 개의 위치 중에 하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답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정리한 거 보시면은 다 위치 전치사라고 써놓은 건데 전부 다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이 앞에 있는 것들 있죠. 앞에 있는 것들이 정답이고 그 정답이 될 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이 오른쪽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치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뜻이 다르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왼쪽을 골라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역시 빈칸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거랑은 좀 다르죠. 앞에 것처럼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게 나와 있진 않고 대신에 뒤에 세븐데이스라고 해서 기간 나와 있죠. 기간.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냐 기간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한 번은 정리하겠지만 기간과 어울리는 전치사가 뭔지를 찾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오케이? 답은 B가 되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석상은 일단 뭐뭐 이내고요. 그래서 within 기간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보통 언제 나오냐면 지금처럼 환불받을 때 나와요. 그래서 환불받을 때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기간 이내라고 말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for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당연한 흐름처럼 기간의 의미인 30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냥 for 30년이니까 30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칸이 왜 뚫렸냐는 거죠.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거를 안 보고요. 이것만 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다가
보기를 봤을 때 막 넣고 싶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냐면은 during이랑 over라는 게 원래 기간 앞에 쓰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간이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앞에 for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다가 전치사를 또 쓸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for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보기가 지워져요. 그러면은 네 개가 다 지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B가 남죠. 오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버란 단어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전치사 외에 형용사나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버란 단어를 여러분이 그 다른 단어처럼 전치사라도 지우고 싶었겠지만 다른 품사가 있어서 냅둬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 응용 문제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된 걸 보시면은 전치사가 이제 매 시험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시점과 기간이죠. 그래서 시점 전치사 각각의 뜻, 기간 전치사 각각의 뜻,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과랑 역접. 인과라는 건 뭔지 아시죠?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하다. 그렇죠? 역접이라는 거는 뭐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씩 나누셔가지고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마지막에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도 맞지만 동시에 부사도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요. 빈칸 앞에 그 빌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빌딩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빈칸이 문법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빈칸 뒤에 보니까 다시 동사가 나오는 다소 좀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문법적으로 이만큼이 끝났는데 지금 이 덩어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덩어리가 뭐가 돼야 되냐? 이 문장 전체의 부사가 돼야 되거든요. 부사 역할. 자, 그런데 첫 글자가 동사란 말이죠. 이럴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to. to를 넣으면은 뒤에 있는 동사랑 하나가 돼서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to가 아닌 경우에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in order to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so as to.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가서 동사랑 그 뒷덩어리랑 묶여서 이 문장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답이 그래서 B가 된다는 거 꼭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to, in order to, so as to.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면요. 14번. 빈칸이 있고 그 앞에 보시면 콤마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끊어서 본다고 하면 그 뒤를 봤을 때 creativity, 명사, still impressed, 동사,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목적어. 그러면 사실상 이 빈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어 같은 또는 명사 같은 거 앞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하필이면은 대명사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대명사 중에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가 뭘까요? 이거겠죠. 자, 이 중에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오케이. 답은 소유격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명사 정리해 보면은요. 대명사 자리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방금 여러분이 푸신 거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대명사였잖아요. 그죠? 이럴 땐 뭐가 들어가냐? 소유격에 들어가죠.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명사랑 하나가 되는 거죠. 즉 수식을 해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사 앞에 들어가는 대명사라는 거는 주어 같은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격에 들어가는 걸 것이고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동사 뒤 혹은 전치사 뒤에 들어간 대명사를 뭐라 그러냐면 목적격이라 그러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하나의 절이 다 나왔는데 들어가는 그 대명사를 뭐라 그러냐면은 제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후 있죠. 후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대명사를 꾸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does, 또 하나는 anyone. does나 anyone을 고르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만들었냐면 복수 동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단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복수가 있으면 여러 명이 돼야 되니까 does가 들어가야 되고 반면에 단수가 있으면 anyone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매 시험 나올 수 있는 대명사들이에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그 빈칸 앞에 to가 나와 있고 빈칸 뒤에 her.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동사 같은 걸 넣어서 투부정사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패턴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그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해석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단어를 골라야 되는 건데 이 허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B나 D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B, D 둘 다 의미가 어때요? 뭔가 이렇게 막 알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B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은요. B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게거든요. 뭐뭐에게. 그러다 보니까 인폼 뒤에 오는 단어가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죠. 반면 노티스 같은 경우는 뭐뭐를. 그래서 똑같이 알린다고 해도 B번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알리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뭐를 알리는 거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신 동사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 목적어가 올 때 바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용하는 것도 사람일 것이고 면접 보는 것도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알리는 것도 사람에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목적에 뭐가 온다? 사람이 온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랑 같이 쓰는 동사들이에요.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까지 보셨을 때 read the user guide라고 써 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부사 어휘를 골라라. 답으로 따진다면은 일단 C가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보여드리면은요. 토익은 부사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동사랑 조합이 되거든요.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상승하거나 감소할 때는 상당이란 말과 어울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방금 보신 것처럼 무언가를 읽을 때나 무언가를 검토할 때는 꼼꼼하게, 다른 말로 하면 면밀하게 하는 걸 것이고, 그리고 뭐와 뭐가 어울리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완벽하게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기재하거나 어떤 걸 이렇게 벽에 기재하거나 또는 웹사이트에 기재하거나 또는 어떤 걸 이렇게 전시할 때 있죠. 이럴 때의 목적은 뭐냐면 남들 눈에 딱딱딱 띄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게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어휘는 이렇게 정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보면 자, 이번에 이제 파트 6인데요.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뭐냐면요. 일단은 문제부터 보거나 보기부터 보는 식의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문을 보면서요. 그때그때 채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로 17번을 풀 건데요. 보시면은 다이노스 피자 하우스는 is pleased 하다. 그 다음에 offer its customer, 커스터머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기쁘다는 얘기죠. 이럴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be pleased to 답이 C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 6에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이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would like to, be pleased to, be honored to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특히 첫 번째 말하는 그 마디로 이 to 부정사 쓰는 경우들 많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를 볼 건데 이번에 보시면은 제가 17번 다음에 18번을 푸는 게 아니고 19번을 푼단 말이죠. 왜 그런 거냐면 마지막에 보실 텐데 18번은 바로 삽입 문제예요. 그래서 파트 6는 삽입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마지막에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뤘어요. 얘부터 풀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볼 건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얘네가 지금 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 거죠. 그래서 가게도 분점을 2개나 냈고요. 맞죠? 그리고 6월 1일부터 모든 가게들은 빈칸 아워스를 제공한다. 어떤 시간을 제공하느냐? 근데 지금 플로우고는 어땠어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제공하느냐? 4개 중에 고른다 그러면은 extended. 그럼 뜻이 뭐가 되냐면 예전보다 영업시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죠? 파트 6가 좋아하는 그래서 extended, limited, renovated 이런 것들 자주 나오고 특히 마지막에 있는 further additional 같은 경우에는 6뿐만 아니고 7에서도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자주 나오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자료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볼 건데요. 20번 보시면은 자, more information 빈칸 The addresses and delivery area for the new locations can be found.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인데 동사가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긴 문장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콤마 있었고 여기도 콤마가 있었죠. 그럼 이제 구조상 이런 거죠. 주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고 그다음에 빈칸 뚫려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여기 다시 동사가 나와 있는 구도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운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 명사가 나와 있고 빈칸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 덩어리를 뭘로 만들 거냐? 하나의 수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럴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 그렇죠. 전치사라고 할 수 있는 ing, be가 되겠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전치사가 무슨 ing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는 이 전치사들은요. 전부 다 ing로 끝나요. 그래서 ing 전치사들, 특히 파트 6가 좋아하는 애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6에 자주 나오는 전치사이자 ing형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삽입 문제를 풀겠습니다. 삽입 문제를 보시면은요, 18번 풀 건데 내용 이해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A번 다이노 피자 하우스, 아까 봤던 그 피자집이죠. Will hold its grand opening on Friday, June 2nd.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며칠이냐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랜드 오프닝을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보시면 재밌는 게 이미 보시면은 We have added 2 new locations. 이미 added를 했어요. 결국 뭐냐면 가게가 이미 2개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개업식을 한다고 하시면 앞에 있는 가게들이 좀 뭔가 이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식당은요 이미 열렸습니다. 차라리 A보단 B가 난 거죠. 왜냐하면 식당이 실제로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보단 B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피자리아스 will only be open Monday through Saturday.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 것이다. for lunch in June. 점심시간에만 연다는 거죠. 6월 동안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일부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영업시간이 길어진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on이라고 말을 하면서 영업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방금 말했던 말과 이렇게 좀 겹치는, 그쵸?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뒤에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파트타임 인프를 뽑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말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답이 B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지금도 여기서 정답을 고를 때 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문장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써놨죠. 삽입 문제는 무조건 언제 푼다? 마지막에 푼다. 마지막에 풀어야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6가 좋아하는 접속 부사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것들이 파트 6에서 우리가 4지문을 풀 건데 4지문에서 평균 2지문 이상 요구되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하나의 문장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마침표가 들어가고 다시 하나의 문장이 나왔을 때 이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접속 부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문장, 총 2문장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지금과 같은 게 나온다고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파트 7 가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건 3중 지문인데요. 파트 7에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단일 지문으로 단일 지문은 잘할 수는 있지만 3중 지문으로 단일 지문까지도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중 지문이나 2중 지문처럼 복수 지문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이 3개죠. 보시다시피 노티스, 아티클, 이메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그냥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전상의 이유로 이 지역에 있는 우체국들 있죠? will be remodeled. 그래서 리모델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보수공사 같은 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할 것이다. during the next month.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오피스 will be renovated one by one. 뭘 얘기하냐면 보시다시피 한 번에 4개가 다 공사해버리면은 우체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씩 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스케줄 때 그 다음에 therefore if the nearest office is in construction. 가장 가까운 우체국이 공사 중이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데를 가세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ranch during renovation will be closed approximately a week. 보시다시피 실제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씩 공사하니까 문을 닫는 얘기죠. 대신에 한 번에 닫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닫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딜리버리만큼은 will be operated as usual. 그러니까 배송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데
우체국에 진짜로 오셔서 하시는 업무들 같은 경우, 일 처리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우체국 자체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딜리버링 그대로 간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듯이 날씨 있죠. 날씨 때문에라도 스케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날짜가 고정됐다기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중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만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단일 지문과 똑같죠. 대신에 다음 지문을 보시면은 자, 일단 sorry라고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이미 나왔던 지역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티클이다 보니까 작성 날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날짜가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날짜들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3월 19일이면은 어디쯤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March 여기 보이시죠? 18부터 25th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분원이 요 지점이 공사할 기간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비상사태라고 말을 하면서 고속도로도 막히고, 맞죠? 그리고 이제 페어그린부터 폴트 미첼까지 연결한 다리도 지금 클로즈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앞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말했던 이 기간이 페어그린이 맞아요. 그러면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 기간에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전날짜에 기사가 터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웨더가 23일까지는 아마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19일 날짜의 기사에 23일 정도까지는 날씨가 좋아질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앞에 가서 보신다 그러면 23일이란 날짜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뒤에서 말했던 것처럼 19일 기사에 23일까지는 좋아질 거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18, 25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페어그린이랑 굉장히 지금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더 보면 이제 밑에 써 있다시피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했다시피 그 레노베이션 워크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스트 오피스를 말하는 거겠죠. 우체국 그쵸? work won't be over until the weather clears up. 그래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니까 날씨가 개어야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써 있고 그 다음에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 같은 거 has also stopped operating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이런 우울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문을 보면요. 마지막 지문은 이제 이메일이 나오는데 지금 이 몰리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게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보시면 unexpected delay 이런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일 수가 있는 이유가 지금 눈이 오는 상황도 그렇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약간 예상치 못한 상황 같고 또 하나는 날짜가 3월 21일이거든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은 앞에서 보셨던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이틀 뒤이자 날씨가 개인다고 했던 23일보다는 아직 안 된 날짜 되는 거죠. 빠른 날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에 무슨 말 했나 보겠습니다. I'm one of the new recruit.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고 너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때 만났었다. 맞죠? 그 다음에 내가 휴먼 리소스 오피스에 연락해서 물어봤다. 뭘 연락해? 왜 물어봤냐면은 내가 그쪽으로 이사 갈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I have been told 들었다. 뭘 들었냐면은 양식을 무빙 서포트에 관련된 양식을 until 28th 28일까지 보내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럼 28일은 뭐냐면은 날씨가 개인다고 했던 거에 맞죠? 훨씬 뒤잖아요. 23일까지 될 거니까. 그럼 28일까지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날씨가 23일날 개면 그 다음 날에 가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Unfortunately, due to the weather, I'm afraid I won't be able to make it. 날씨 때문에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니까 앞에 있었던 그 눈이 오는 거, 그 폭설이랑 뭐 관련 있는 것 같고 좀 더 보면은 I live in Surrey. 아하. 그럼 공통 코드가 다 Surrey인 거죠, 그죠? Surrey가 아까 어떤 지역이었죠? 정말로 폭설이 오는 지역이 맞았죠, 그죠? 좀 더 보면은요. 그 다음에 눈이 온다고 써 있고, 그리고 post office in my neighborhood was in the middle of remodeling, expected to be finished by 25th. 25th가 완공일인 우체국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우체국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가서 보시면은 요거죠. 계속 페어그린이 걸리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몰리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우체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페어그린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우체국 자체가 지금 왜냐면은 공사가 원래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날짜에 그쵸? 눈 때문에 지금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어나더 홀 윅이 미뤄졌다 그랬으니까 지금 25일날 끝날 수가 없는 거죠. 25 더하기 7을 해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서류 접수는 28일이 마감이니까 이 날짜를 넘어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가고 싶은데 버스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차를 팔았대요. 또 왜 팔았냐면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갈 거니까 차를 또 팔았다 그랬죠. 이 사람은 지금 발도 못 낀 거예요. 그렇죠? 우체국도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버스도 안 다닌다 그래서 버스도 없고 거기다가 차도 없고 모든 게 다 없는 상태, 불쌍한 상태.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거를 갖다가 우편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메일로 스캔해서 첨부해서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끝났죠. 그렇죠?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e notice? notice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notice라는 거는 첫 번째 지문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지문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체국이 공사하니까 그렇죠? 주변 우체국들 잘 봐서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는 보기가 무엇일까요? 맞죠? 답은 D가 되겠죠. 일단은 notification 굉장히 좋은 말일 수가 있고 결정타는 renovation activity 그렇죠? 그래서 레노베이션 한다는 거를 알려줌이 첫 번째 지문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 프랜시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앞에서 보셨던 몰리 프랜시스 지금 위험에 처한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볼 건데요. A번 찰즈 오브 휴먼 리소스 상관없죠. 여기랑 연락은 한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책임자는 아니죠. 그죠? A번 안 될 것이고 B번 She wants to be hired by KB KB 테크놀로지의 직원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직원이 됐지 직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맞고요. C번 She wants to work in Virginia 지금 버지니아라는 게 VA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일을 한다기보단 여기에 살지만 캘리포니아로 가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랑 D가 보시면 지금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D에는 캘리포니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D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번 문제 보시면은 컨스트럭션 스케줄 아시죠? 우체국 그쵸? 스케줄에 관련돼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May well 처음 들어보는데 그럴 수 있죠. May well was operated from March 10th. 그러면은 3월 10일 이후로는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본 적이 없나? 헷갈릴 수가 있고 여러분 제가 밀어둘게요. B번 폴트 미첼 was delayed due to the severe weather. 폴트 미첼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있긴 있었을 거고 페어그린 얘는 본 적 있죠 확실히. 자, 일단 먼저 볼게요. 페어그린 and 글렌 레이크 will be over as scheduled. 일정대로 끝날까요? 일단 페어그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페어그린 지금 아시겠지만은 폭설이 온 그렇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얘는 말도 안 될 뿐더러 두 개가 엮일 리도 없는 이유가 페어그린 하나만 나머지 세 개와 따로 구분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D번 폴트 미첼 and 페어그린 또 묶였죠. will be ending earlier. earlier는 정말 말도 안 되죠. as scheduled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A나 B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하나가 may well, 하나가 폴트 미첼이에요. 그렇죠? 앞에 가서 보면요. 자, may well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공사가 9일날 끝나니까 10일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폴트 미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일정에 폭설과 관련이 없는 이유가 그 전에 끝났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기를 보면 A번은 말이 되는 거죠. 왜? 공사가 9일날 끝나니까 10일부터는 it's oka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폴트 미첼은 severe weather랑은 관련이 없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A가 됩니다. 자, 24번 보시면은요. 컨스퀀스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스노우스톰의 컨스퀀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번 보시면은 페럴리제이션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니까 버스나 지하철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번 일단 맞는 말이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우체국을 리모델링한다? 아니죠. 우체국을 리모델링이 먼저 시행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노우스톰이 온 거기 때문에 B번은 정말로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보시면은 선로즈가 클로즈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눈이 많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빌딩 컨스트럭션도 당연히 방해를 받겠죠. 답이 그래서 B가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컨세퀀스 오브 뒤에 온 게 포스터럴 아피스 리모델링이 아니었고 폭설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어디에 프랜시스가 살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죠. 위기에 처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자 역시 또 거기에 맞는 단어는 페어그린이 되겠죠. 이 우체국이 바로 공사 날짜와 폭설 기간이 겹치는 우체국이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풀었던 3중 지문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파트 7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바로 동의어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동의어 문제 대비로 정리하는 어휘들인데요. 지금 다 빈도가 높은 것들인데 최근에 유독 안 나왔던 것들만 엄선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줄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이 이어지는지를 보시고 특히 가장 위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트 5, 6, 7에서 매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준수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7까지 같이 정리해 봤고요. 10월 30일 시험 여러분 공부 끝까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리했던 어휘들 있죠? 꼭 외우셔서 여기서 배웠던 거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 고득점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